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 인명록 6번째, 자신의 죽음마저 해학적으로 풍자한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번째, 20세기를 대표하는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 제가 처음으로 조지 버나드 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책에서 버나드 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현대무용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이사도라 덩컨이 버나드 쇼에게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나의 외모와 당신의 두뇌를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죠? 라고 일종의 플러팅을 날리니까 버나드 쇼가 그건 매우 굉장한 일이겠군요. 하지만 반대로 나의 외모와 당신의 두뇌를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죠. 라고 철벽을 쳤다라는 일화를 통해서 처음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필자는 이사도라 덩컨이 누구인지 조지 버나드 쇼가 누구인지 잘 모르던 상태였지만 이 센스 넘치는 답변에 감탄을 했고 그의 재능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일화는 꾸며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이후 알게 된 이 쇼의 재능은 진짜였기 때문에 한동안 그가 남겼던 독설과 명언에 깊이 푹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죠. 오늘은 이 조지 버나드 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 극작가로 성장한 쇼. 185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버나드 쇼는 원래 꽤 이름난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시작했던 곡물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면서 집안의 사정이 급작스럽게 기울게 되었죠. 이후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부모님은 별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쇼는 14살 무렵부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당연히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쇼는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틈틈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아갔고 특히 성악가였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오페라, 연극, 미술 등의 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입원을 하게 되자 쇼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런던에서 살고 있던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는 자신과 두 딸의 성악 공부를 위해서 런던에서 살고 있었고 쇼는 그런 어머니와 살면서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살이 되던 1876년 런던으로 향하게 된 거죠. 다만 당시 어머니는 음악 교사였던 조지 존 반달라 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성인인 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워낙 책을 좋아하던 쇼는 대형 박물관의 도서실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글쓰기를 시작한 그는 점차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워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런던의 여러 지식인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 현상과 정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강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인간관계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25살 무렵 그는 스스로의 자신의 직업을 소설 작가라고 밝혔을 정도로 작가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가 썼던 작품들은 출판사에서 늘 거절을 당했죠. 쇼는 이때 냉철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짚어보았고 자신의 작품을 소설이 아닌 희곡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라비의 집, 워렌 부인의 직업,
무기와 인간, 인간과 초인 등을 발표하고 무대에 올려서 극작 가로수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1924년 70세 나이에 발표한 성녀 조회는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고요. 피그말리오는 1938년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그에게 아카데미 각본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에는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뮤지컬로 탄생을 했고 1964년에는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로 개봉을 했는데 이때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맡으면서 쇼의 작품 중에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이 해양 넘치는 비평가이자 독설가 쇼. 그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비평하거나 해학적인 독서를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의 말들은 명언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고는 합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그의 묘비에 쓰였다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가 대표적인 명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직역을 하자면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정도가 되겠지만 국내에서는 동아일보 1985년 8월 20일자 신문에 의역이 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모두가 이 의역본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재미있는 것은 그가 죽은 뒤 화장되어 재로 뿌려졌기 때문에 따로 묘비도 세우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이 쇼의 묘비명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는 결혼에 대해서 매우 해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결혼하는 건 여자의 비즈니스, 가능한 한 늦게 결혼하는 건 남자의 비즈니스. 이 말은 여자는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결혼하고 싶어 하고 남자는 자신의 가장 좋은 시절에 혼자 지내다 천천히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한 말이었습니다.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고요. 누군가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당연하죠. 금요일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자신의 평생 연문설이나 불화설에 휩싸인 적도 없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내가 죽자 그 상실감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그는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서 해학적인 비평을 남겼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는 유명인과의 독설 섞인 대화도 자주 주고받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사도라 덩컨의 경우는 물론 윈스턴 처칠에게는 제 연극의 초대권 2장을 보내드릴 테니 친구분과 함께 오시죠. 물론 친구가 있다면 말이죠.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처칠은 아쉽게도 초연 공연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두 번째 공연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공연이 열린다면 말이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셜록 홈스의 코난 도일과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가 만든 오페라 제인 애니 또는 선행상을 두고 존경할 만한 두 시민이 공공연하게 범할 수 있는 가장 뻔뻔하고 멍청한 짓거리라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실제로 이 오페라가 기대에 못 미친 탓에 대중들도 인정한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영국 방문 당시에 쇼를 만나서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물론이죠. 미국인들이 영어를 제대로 발음한다면 말이죠.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는
1789년에 세워진 에펠탑을 보고는 대체 프랑스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이 있고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데 개방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도 자살하지 않다니. 만약 에펠탑이 런던에 있었으면 개시 첫 주에 사람들이 줄지어 떨어졌을 텐데 라고 말하며 영국 사람들의 자살률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쇼가 남긴 이러한 말의 밑바탕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오만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정도의 자신감은 쓸모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가장 유명한 소설가 12명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지 버나드 쇼, 지비 쇼, 조지 쇼, 쇼, 조지 버나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각기 다르게 12번 적어서 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연극이 미국에서 공연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쇼는 여주인공인 코넬리아 오티스 스키너에게 정말 훌륭했어 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평소에 쇼가 얼마나 독설가인지 알고 있던 코넬리아는 깜짝 놀라서 뭘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쇼는 아니 당신 연기 말고 내 작품 말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코넬리아 역시 그러니까 말이에요 라고 다시 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쇼는 사람들은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의 생각만으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흑역사를 만들기도 했고 스탈린이나 히틀러를 옹호하기도 했는데,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 오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쇼뿐만이 아니라 20세기 최고 지성이라고 불리는 샤르트르도 비슷했습니다. 아무튼 조지 버나드 쇼는 지나친 자신감과 함께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해학적인 풍자와 독서를 남긴 극작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말은 우리 주변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의 명언 몇 가지와 함께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보다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하다. 제도가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치적인 게으름일 뿐이다. 잘못된 지식을 경계해라. 그것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자신의 생각조차 바꿀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생각이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 1명은 생각이 없거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 10명을 상대해도 항상 이길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